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저한테 절대 안 오셔도 됩니다. 제발 행위를 하기 전에 제발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좀 받으라고, 제발 좀 받으라고 제가 이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찍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절세 절세 사냥꾼 텍스헌터 김도윤 세무사입니다. 여러분은 일시적 2주택 관련된 특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대면 상담을 하기 전에 이제 전화로 먼저 상담 문의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일시적 2주택 관련된 상담 문의 중에서 제가 이제 납세자분들의 이제 공통점을 보면 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별거 아니다, 이게 너무 쉬운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먼저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면, 내가 원래 한 주택을 갖고 있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제 주택이 하나가 또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상속주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주택 때문에 이제 얘 주택을 팔려다 보니 2주택자가 돼서 얘는 비과세 특례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줘서 얘를 아무리 받는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받다 보니 얘를 파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비과세를 시켜줄게, 이런 내용들이죠. 제가 전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특례들은 우리가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원칙이 뭐죠? 네,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했어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안 내게 해주는 비과세 특례잖아요. 그래서 내고 안 내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안 내도 되면 무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본세는 낸다 하더라도. 그랬을 때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 무신고 가산세까지 정말 엄청난 세금 폭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과세 특례들은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막 전화 오시는 분들은 막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해서도 이것도 하나의 특례인데 막 전문가처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상속주택인데 우리가 얘를 팔았을 때 비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거를 팔아도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이거를 팔면 이것도 비과세 된다 하더라 라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막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세법상으로 보면 일반 주택이라고 하는 이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막 본인이 알아본 게 전부 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 제 말 무시하고 이거를 팔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특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아마 이거를 팔면서 어차피 비과세니까 이거 안 해도 되겠지? 라고 해서 신고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산세 폭탄 떨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국세청에서 소개된 이제 실수 사례란 말이에요. 이것도 일시적인 2주택자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실수가 나온다니까요. 제가 오늘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시적인 2주택 관련된 특례 중에서 혼인 합가를 해서 이제 2주택이 된 경우에 그중 이제 한 채를 10년 이내에 팔게 되면 비과세를 받는 특례가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을 했을 때 이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둘이 이제 사랑을 이렇게 뿅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주택을 갖고 있었고 이 사람이 1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결혼해서 한 세대를 살다 보니까 2주택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야, 너 이거 2주택 때문에 결혼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한 주택을 팔게 되면 10년 이내에 팔게 되면 그거는 비과세 특례를 시켜줄게 라는 게 이제 이 혼인 합가에 대한 일시적 2주택 특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대부분 많이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이로운 씨랑 이 한아름 씨가 아마 짱구를 굴렸겠죠. 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잘 타파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번 상황을 볼게요. 이로운 씨가 있고요, 한아름 씨가 있어요. 이 둘은 이제 사랑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참 돈도 많았나 봐요. 결혼을 하기 전에 2주택을 갖고 있었고 이 사람도 2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 총 몇 주택이죠? 네, 4주택자가 됩니다. 근데 이 이로운 씨든 한아름 씨든 본인이 생각을 했겠죠. 이 혼인 합가를 이용을 하려면 일단은 두 채는 없애야 돼. 두 채는 없애야 돼서 양도 차익이 적은 C주택과 그 다음에 D주택을 처분을 했겠죠. 야, 나 절세했다. 나 세무사도 안 찾아갔는데 절세하는 방법을 내가 일단은 양도 차익이 적은 주택 C주택과 D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이 양도 차익이 큰 두 주택을 혼인합가를 이용해서 팔면 이거는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팔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당시에 2주택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2주택을 보유한 이 배우자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4주택자가 됐는데, 그중 두 채는 양도 차익이 얼마 적으니까 그냥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채가 남았으니까 혼인합가를 이용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당연히 비과세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무신고 가산세 당연히 물었겠죠. 아마 신고 안 했을 거예요. 이게 혼인합가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분들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혹시 그 방법 참 좋은 방법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자, 보세요. 이게 왜 틀린 거냐면 우리가 일시적인 2주택이 특례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원칙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특례가 들어오게 된 입법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일시적인 2주택을 만들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2주택이 왜 생겼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주택을 갖고 있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주택이 생겨버렸을 때 얘를 판매하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그죠? 뭐 상속이 됐을 때 내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상속이 일어난 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세금을 물게 되면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입법 취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소득세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또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이런 이제 특례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이로운 시한 하남실은 처음부터 몇 채였어요? 4채였단 말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미 2채가 있었고 2채가 있던 상황에서 혼인은 오케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4채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얘네들을 팔게 되었다고 해서 이거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입법 취지와는 완전 다른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거를 악용해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일단 먼저 혹여나 이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이 사람들처럼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혼인으로 1세대 4주택 이상이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 주택을 처분하여 양도 당시에 부부가 각각 1주택씩만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는 늘 이 사례를 갖고 올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사례에 나오는 이제 물론 가명이겠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 세무사 안 찾아갔어요. 절대로 세무사 안 찾아갔습니다. 이거를 저는 왜 이게 이제 제목이 체크포인트 밑줄 쫙이거든요. 이걸 왜 체크포인트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무사한테만 상담만 받았고 그다음에 세무사한테 신고만 했어도 요건 절대 저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상을 계속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발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저한테 절대 안 오셔도 됩니다. 제발 행위를 하기 전에 제발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좀 받으라고 제발 좀 받으라고 제가 이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찍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저한테 돈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무료로 여러분의 재산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세무사님을 찾아가시기 전에 유튜브나 블로그를 찾아보고 가는 건 좋아요. 근데 세무사님들이 올리는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양도소득세 책만 해도 이렇게 두꺼운데 그거를 어떻게 다 블로그에 담겠어요? 그걸 보고 찾아가셔서 그냥 나 이런 것들을 찾았다 서로 얘기가 되면 너무나도 좋지만 그 상담받는데 도움이 되는 건 좋지만 그거 자체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제가 늘 말미에 말씀을 드리는 건 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도 괜찮아요. 변호사님도 괜찮습니다. 세법을 잘 아시는 전문가를 꼭 찾아가셔서 꼭 상담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는 늘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대한민국 모든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뺏기지 않는 그날까지 저 텍스헌터 김도현 세무사는요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